안녕하세요. 20세기를 빛낸 사진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드릴 사진가는요,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이라는 그런 사진가인데요. 여기 지금 타이틀에도 나와 있듯이 인물 사진의 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진의 발명사, 이번 강의에는 사진의 발명사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다른 강의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사진의 발명사를 책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사진이 발명된, 그러니까 사진술이 발명될 수뿐이 없었던 뭐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그 초상화, 그러니까 초상 사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자꾸 이렇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사진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술이 완성되고 나서 가장 먼저 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자리를 잡았던 사진 방법이 이 초상 사진, 그러니까 포트레이트, 인물 사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진가들이 대부분 초상 사진관을 열어가지고 그 인물 사진을 찍는 쪽으로 많이들 이렇게 매달렸죠. 그리고 또 전업 화가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거의 다 뺏어갔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유명세가 있는 그런 그 유명한 화가들보다는 그 삼류화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화가 출신들이 초반에 사진 쪽으로 전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의 출발은 인물 사진부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은 그 영국 출신인데요. 영국 출신인데 당대에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유명했던 그런 그 풍경화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요. 그래서 유명한 풍경화가, 그의 로맨틱한 풍경화는 당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이 그렸던, 그러니까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 그렸던 풍경화 6점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작업량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대가 뭐 180여 년 정도 뿐이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80년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200년도 채 안 된 시절에서 활동했던 화가가 자신의 작품이 6점뿐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 작업량이 많지 않았던가, 뭐 보관이 잘못됐다든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자료 화면이 그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 그렸던 그런 6점이 전해지는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은 이제 풍경화가고,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업 화가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랬고요. 또 화가 출신들이 사진을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본격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에 이 보조 수단으로, 오늘 도구로, 이런 경우로 사용하려고 사진을 시작했던 경우가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진의 또 다른 매력에 빠지게 되고 사진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갖고 사진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진을 했죠. 그러니까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하는 그림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라는 화가의 그 처지였는데요. 그게 1843년에 그 성직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 474명의 성직자와 유명인들의 단체화 주문이 들어온답니다. 그게 무슨 교파에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474명의 그 단체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단체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림에 그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돈도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474명이니까
단체화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그릴 필요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구별되는 인물상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걸 다 일일이 다 474명을 스케치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스케치를 하니까 이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만두자니 돈이 아깝고 하자니 너무 힘든 일인 것 같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점에 이제 그 난관에 부딪히게 된 거죠. 지금 앞부분에서도 계속 나왔던 그 인물이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이고요. 셀프 포트레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인데,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고민에. 근데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느냐. 지금 사진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843년이니까 그 다게리오타입이라고 그 세계 최초로 인정받은 사진술의 하나가 그 다게리오타입인데, 이 다게리오타입이 1839년에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1843년이면 4년뿐이 안 지난 시점이니까 아주 사진술이 발명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언을 해주기를, 뭘 고민을 하느냐, 지금 사진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474명을 일일이 부르지 말고 단체를 모아놓고 한 장 찍고 그걸 보고 네가 스케치를 해서 그림을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줍니다.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올컬이 좋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자마자 또 그 시무룩해집니다. 난관에 부닥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진술이 인정받은 지 4년이고요. 그 당시에 1843년 시점에는 다게레오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다게레오 타입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영국 사람이 만든 탈보트 타입이 있었어요. 두 가지의 사진술이 공존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이 지금과 같이 뭐 카메라가 만들어지고 뭐 이게 뭐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다 사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이 작업을 스스로가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거 참 자기는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스스로는 사진술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조언을 했던 사람이 그 당대의 탈보 타입,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들어진 사진술의 그런 탈보 타입의 최고 기술자였던 로버트 아담스라는 젊은 친구를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한테 소개를 시켜주면서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의 고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원래 그 성직자들의 단체화를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버트 아담스하고 이것저것 연습 삼아서 사진을 찍어보죠. 사진을 찍어보는데 찍다 보니까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하고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라는 걸 또 느낀 거예요.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이. 그래서 그 로버트 아담스는 기술 담당이죠. 기술 담당. 그러니까 촬영 테크닉, 카메라를 조작하고 찍은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담당을 했고요.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격조 높은 예술 개념을 그 사진에 도입시켜서 완성도 높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옥타비어스 힐하고 로버트 아담스는 아주 환상적인 그 궁합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주문이 들어왔던 성직자들의 단체와는 나몰라라 하고 그 막 인물 사진을 찍는데 아주 그냥 몰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래 상황은 완전히 틀려진 거죠.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특징을 잘 살리고 조형 감각과 정확한 직감력을 대담하게 또는 단순한 구사를 묘사했으며 명암과 포즈가 그들의 인물 사진에서 큰 매력이 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진술이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촬영 시간도 상당히 긴 시간을 요했고요. 그러니까 포즈를 취하고 뭐 얼굴 요즘으로 얘기하면 치즈, 김치 할 수 있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 인물 자체의 얼굴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뿐이 없었고, 또 화면이 정밀성이 좀 떨어질 수뿐이 없었습니다. 움직이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 그 화가로서의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가지고 그 조형적인 것과 그 다음에 단순한 구성을 통해서 그 자연스러운 포즈가 나오게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인물 사진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인물 사진의 기초 틀을 다져놓은 사진가로 우리가 지금도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라는 사진가를 그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저기 사진이든 뭐든지 간에 이 손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이 어디로 가 있느냐, 뭐 지금 강의하는데도 손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얘기할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기하는 사람들도 대사나 자기 상황에 따라서 손의 위치나 손의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가는 거고, 또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표정도 중요하지만 이 손처리나 동작의 포즈에 의해서 인물이라든가 사진의 특징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비드 옥타비아스는 이런 그런 손처리라든가 이 포즈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처리해서 굉장히 그 안정적인 그런 인물 사진을 만들었다라는 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지금 뒷모습 사진이지만 우리가 지금 앞에서 몇 장 봤던 사진들도 다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일의 그런 사진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 로버트 아담스하고 데이비드 옥타비아스이 공동 작업한 그런 인물 사진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장의 사진도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라 하고 로버트 아담스가 작업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 탈봇 타입을 사용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사진술이 다게르 타입이라는 게 있었고 탈봇 타입이 있었는데, 다게르 타입은 감광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필름이나 이나지가 이 철판에다가 발랐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날카로운 금속성의 질감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이 탈봇 타입은 종이, 요즘과 같은 종이 이나지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자체의 부드러운 개조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특히 그 예술성을 나타내는, 특히 이런 인물 사진에 굉장히 그 효과적인 표현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칼로 타입이라고 처음에는 이 탈보 타입이 칼로 타입이라고 불러졌어요.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뜻의 칼로 타입이라고 불러졌다가 이 다게르라는 사람도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너도 네 이름 붙여라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권유를 받아서 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탈보 타입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칼로 타입과 탈보 타입은 같은 뜻 이름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종이 이나지의 특유의 그레인과 부드러운 사진을 표현하는데 좋았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의 인물 사진에는 이 탈보 타입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6년 정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리고 사진의 그러니까 시각적인 표현에 그림 이외에 또 확실한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 몸소 느꼈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6년 동안 작업한 사진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생각이었는데, 로버트 아담스가 갑자기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거 우리가 요절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 스스로 판단하기는 그 화학약품을 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름 만들어야지, 이나지 만들어야지, 또 촬영한 걸 현상 인화해야지. 독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런 화학적인 약품들을 자꾸 만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20대에 죽어요. 6년 만에. 그러니까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하고 작업한 지 6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은 사진은 포기하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이런 그 기술자를 이렇게 로버트 아담스와 같은 그런 기술자를 계속 섭외를 해서 작업을 해보고 했지만, 로버트 아담스와 같은 형태의 완성된 이미지가 만들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파트너를 구해서 작업을 하고 했지만 더 이상의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도 사진을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로버트 아담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80여 년이 다 된 이 시점에서도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라는 사진가를 듣고 배우고 있는 이유는 로버트 아담스의 역할이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고, 그 짧은 6년 동안에 작업한 걸 가지고 인물 사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든 사진가로 인정을 받을 만큼의 완성도가 높은 인물 사진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진술은 인물 사진의 욕구가 팽배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결정적인 동기는 아니더라도 그런 결정적인 동기의 한 파트는 담당하는 게 이런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사진술에 그런 인물 사진들이 기본적으로 뿌리 깊게 내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많이 해준 사진가가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다. 그래서 그 간결한 구성과 자연스러운 포즈와 또 자연스러운 손의 위치로 인물 사진의 전형적인 기본 틀을 만든 사진가가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라는 사진가가 있기까지 그 로버트 아담스라는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 라는 점. 그래서 결국은 시작할 때 그 474명의 성직자들의 단체화가 그 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게 사진이었다가 사진의 새로운 맛에 빠져갖고 그걸 등한시했다가요.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거의 20 몇 년 만인가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요구받았던 거고 완성된 그 474명의 성직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474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 사진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단체화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진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이 작업을 해 나가지 않았나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그 인물 사진의 출발선상에서 선두주자였던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